세 번째는 심장 기본 스캐닝에 대해서 우리 건물 경제연합내과 황세진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세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과 사회에 활동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 국제학교 거대학을 졸업하셨고 한국초음파학회 학습이사하시고 우리 내과 사회 학습이사하시고 우리 영임초 영임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김한별 선생님이 떠오르는 샛별이면 황세진 선생님은 떠올랐는 샛별이 되겠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강의를 좀 간결하게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장 초음파 강의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밸브 니즈를 퀀티피케이션 한다든지 리저널 로모션의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강의가 아니니까 에코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좀 마음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급여 기준 같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급여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심장 질환이 의심되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한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카드를 매달려 있거나 환자가 숨이 좀 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코는 급여로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미 기존의 병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EF가 떨어져 있다든지 리들 월모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밸브 디지가 모더레이트하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팔로우 하기 위해서 1년에 연일에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심장 초음파를 급여로 하는 기준은 아주 상당히 넓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급여 심초음파 종류는 단순과 일반과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핸즈온하면서 단순과 일반 위주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단순은 우리가 에코를 할 때 M모드로 할 수도 있겠고 2D로 할 수 있겠는데 M모드를 이용하든 2D를 이용하든 EF를 산출해주고 페리카드에 이피전이 있다 없다 요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을 다 획득을 하는데요. 표준 영상 5개만 있으면 단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2개 이상의 뷰는 이제 영상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스터럴 롱액시스 뷰, 그 다음에 에피컬 뷰, 파라스터럴 숏액시스 뷰,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영상을 한 개씩 확보해주고 M모드를 이용해서 LV의 다이멘전을 측정해주면 EF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장을 영상을 남겨주면 단순으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로 한번 보면 M모드나 2D를 이용을 하는데 EF를 구해주고 페리카드 이퓨전 여부를 기술해줍니다.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은 적어도 2개의 뷰 이상의 영상을 확보하면서 5장 정도만 하면 단순으로 청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핸즈온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가 청구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상의 중압도가 떨어지더라도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려 하는 것은 일반 급여 청구입니다. 단순과 마찬가지로 M모드와 2D를 이용하게 되겠지만 챔버 4개 다 영상 확보해주고요. 밸브 4개, IVC, 아올타를 해주는데 이렇게 확보된 영상 이외에 추가로 마이트랄 밸브 인플로우 뷰 측정해주고 티슈 도플러를 이용해서 E 오브 E 프라임 값을 구해서 희망 기능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밸브의 컬러를 대서 리버테이션 여부를 측정하고 CW를 대서 그 속도를 재면 협착증 여부가 확인되니까 그런 정성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표준 영상 10개만 남기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뷰, 에피컬 뷰, 파라스터널 숏액시스 뷰 영상 남겨주면서 M모드를 그려주면 우리가 아까 단순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마이트랄 인플로우 뷰, PW를 재서 마이트랄 밸브에서 이 마이트랄 인플로우 뷰를 측정해주고 티슈 도플러 측정해주면 E5 E 프라임 값 측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각 챔버에서 밸브의 컬러를 대서 리버테이션을 정성 측정해주고 아울티 밸브의 PW에서 스테노시스 여부 측정해주고 IVC까지 해주면 총 10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일반 급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모드나 2D를 이용해서 4개의 챔버와 4개의 밸브를 구해주는데 PW와 티슈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와 기능 평가해주고 컬러 도플러 이용해서 밸브의 정성 평가를 해주는 이런 과정만 거치면 우리가 일반 청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심장 초음파를 좀 제대로 한번 봤다 그러면 이 뷰는 우리가 별 외우지 않고 다 일반적으로 영상 남기는 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즈온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가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 이제 전문을 첨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체스트 페인으로 올 환자는 리지널 월 모션이 있냐 없나 여부를 LV를 좀 확대한 영상을 통해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측정해 주면 그 전문으로 할 수 있고요. 밸브 디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피자를 그려주고 거기서 컨텐티케이션만 해준다면 또 전문으로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일반까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까지도 측정해보면 되겠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일반으로 처방을 넣었다가 검사를 했는데 밸브 디지가 확인돼서 컨텐티케이션 해주는 경우에는 다시 처방명을 바꿔서 전문으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핸즈온에서 하게 될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뷰, 파라스터널 숏액시스 뷰, 그 다음에 에이펙스 부분 에피칼 뷰와 서브코스탈 뷰 중에서 입맛대로 5장 골라서 사진 남겨주시면 첨부 가능하고요. 여기서 PW와 TCW, 그 다음에 콜라까지 돼서 영상 3가지 더 확보해 주시면서 총 10장 확보하시면 일반으로 첨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파라스터널 롱액시스입니다. 그래서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심장을 장축으로 해서 영상 측정하는 것이고요. 에이펙스에서도 해주면 심장을 끝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해주는 뷰를 잡아주시면 에피컬 뷰, 서브코스탈 뷰, 스트라스터널 뷰가 있겠는데요. 이 심장을 가장 길게 장축으로 잘라주는 뷰, 그리고 심장을 중간에 단축으로 잘라주는 숏액시스 뷰, 그 다음에 에이펙스에서 그려주는 에피칼 뷰가 되겠는데 각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브를 그 심장에 장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프루브를 딱 대어주면 심장이 장축으로 잘리게 될 거고, 그럼 흉벽에 가까운 것은 무조건 RV니까 흉벽에 가까워서 RV이고, 파라스롱에서 LA, LV, 아올타, 또 마이트랄 밸브, 아올틱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 오늘 핸즈온에서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이 세워지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눕혀서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그리고 에이펙스가 다 잘 보이지 않는 한 3분의 2 정도, LV의 3분의 2 정도의 영상이 남겨지는 게 가장 좋은 뷰라고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뷰에서 M모드를 그어서 LV의 다이멘전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이고, 또 LA의 다이멘전, 아울트의 다이멘전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보면은 파라스터널 롱액시스에서는 줄 2번 그어주면 됩니다. 한번 아올타와 LA 쪽에 한번 그어주고 LV 쪽에 한번 그어줍니다. 그래서 아올타의 다이멘전, LA 다이멘전, 그 다음에 LV의 다이멘전 통해서 EF 자동으로 구해주는 것, 이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핸즈온에서 보겠습니다. 핸즈온에서 조금 더 살필 것은, 그러면 이 줄을 어디다 구워야 되느냐? 이것은 마이트랄 밸브 팀 레벨에서 줄을 그어주고, 줄을 그어줘서 나오는 M모드 영상에서 QRS 시작점을 엔드 다이스톨로 봐서 여기서 LV 다이멘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셉툼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을 LV 엔드 시스톨로 봐서 여기서 다이멘전 구해주면 자동으로 EF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LV를 구할 때 심실의 축에서 퍼펜디큘러하게 그어줘야 되는데 마이트랄 밸브 팀 레벨에서 그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뷰를 오늘 핸즈온에서 잘 옮겨가면서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면서 심실의 퍼펜디큘러하게 잘 잘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을 장축으로 그었다면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교둔의 방향, 옆구리 방향 했던 그 프로 방향을 90도 돌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 방향으로 옮기면, 그래서 프로브를 위아래로 내리면은 아올틱 밸브 레벨, 마이트랄 밸브 레벨, 그 다음에 미드 LV 레벨, 이렇게 레벨 3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숏액시도 잘랐는데 이쪽으로는 아올틱 밸브 레벨이 나올 거고, 조금 더 프로를 내리면은 마이트랄 밸브, 조금 더 내리면은 미드 벤트릭 레벨, 하필러리 머슬 레벨, 이렇게 하면서 에이펙스까지 한번 그려보는 것을 핸즈온에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즈온 하기 전에 아나토미를 보면은 숏액시스로 잡았을 때 흉부에 가까운 것은 RV겠죠. RV 항상 흉부에 가깝게 있고, 거기로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 RA가 되겠고, 또 RV에서 피가 나가는 부분은 풀모너리 아테리 레벨이 되겠고, 화면의 중앙에 아올틱 밸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까지 띄우면 이거
텐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VSD 같은 경우가 있으면 VSD나 ASD도 셔트 플로우도 이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프루브를 조금 더 아래로 프루브를 아래로 조금 내린다면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 나올 거고, 좀 더 내리면은 미드 벤트리클 레벨이 나올 텐데, 이것 또한 오늘 핸즈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피컬 포챔보 뷰입니다. 에피컬 포챔보에서는 참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파라스터널 롱 잡기도 힘들고 거기서 숏 바꿔도 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에이펙스까지 바꿔서 포챔보 뷰 잡았는데 또 3챔버, 2챔버 하는 게 사실 오늘 핸즈온에서 쉬운 부분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4명씩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한 번씩 다 안 돌아갈 수 있긴 하지만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결과적인 설명은 좀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저에게 주어질 시간이 5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잘 활용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챔보를 뷰를 잡고요. 프로브를 돌려가면서 2챔버와 3챔버의 영상을 획득을 합니다. 포챔버에서 가장 넓게 있는 부분과 가장 좁게 되는 부분, 2챔버에서 가장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 영상 획득해서 심스 메소드로 EF 구해주면 되겠고요. 포챔버 잘 잡아서 PW 마이트랄 밸브에 되면은 마이트랄 인플로브와 티슈도 플로우 뷰에서 이 프라임 값을 구하게 영상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텐데요. 심장을 가장 중앙에 가장 길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뷰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프로그가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프로가 자꾸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장이 총알 모양으로 잡히지 않고 이렇게 네모나게 잡히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네모나게 동그랗게 잡히게 되는 경우 있는데, 그 최대한 포셔팅이 되지 않는 오늘 연습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셔팅이 되면은 3챔버고 2챔버도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챔버부에서 포셔팅이 되지 않아야 그 다음 우리가 프로를 돌려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잡아서 컬러해서 영상 구하고요. 심슨 메소드하고 마이트랄 밸브, 티슈도 플로 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포챔버를 잘 잡고 나면 투챔버 뷰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겠고, 또 거기서도 투챔버도 잘 잡아야 심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프로브를 좀 더 돌리면 3챔버 뷰 하고 되겠는데요. 여기서 꼭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브를 가장 총알 모양으로 잘 잡아서 프로브를 살짝 들어 올리면은 5챔버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챔버 프로를 살짝 들어 올리면 아울타 레벨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CW에 대해서 아울타의 AV 맥스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5챔버가 되게 중요하겠고, 오늘 그것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챔버 뷰에서는 에피카 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영상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 하나로 다 배울 수는 없겠고, 핸즈온 하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뷰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서브 코스타 뷰입니다. 서브 코스타 뷰는 우리가 RA하고 LA가 요 셔터 플로우가 있으면 이 빈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뷰에서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ASD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포챔버를 우리가 잡다 보면은 저기 워낙에 세팅이 얇기 때문에 마치 ASD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브 코스탈 뷰를 확인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뷰가 너무 안 보일 때는 서브 코스탈 뷰를 이용해서 심장을 좀 평가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IVC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EOV 프라임 값이 너무 높고 LA가 많이 커서 다이스톨 디스펑션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이 모델을 쓸지 말지 결정할 때 이 IV 플래소너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제 표준 영상 뷰에도 있으니까 서브 코스타 뷰에서는 IVC 영상 측정하는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프라스테라 뷰입니다.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수프라스테라 뷰를 우리가 검사 중에 루틴하게 하려면 옆으로 돌려 눕혀 있는 사람은 다시 하늘 보고 누우세요 해서 어깨 밑에 베개를 갖다 대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목에다가 다 갖다 대는데, 하고 나면 환자를 되게 아파하고 뷰도 잘 안 보이고 별로 없는 정보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 뷰이긴 한데요. 이제 아우틱 리거시테이션 있을 때 그 시베러티를 할 때 이게 또 중요하게 보이고 하고, 체스트 페인 호소할 때 우리 다이세션 보기 위해서는 또 보는 뷰긴 합니다. 우리 시간 되면 이 뷰도 마찬가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딱 잡히는 게 우리 목표인데요. 오늘 모델이 잘 보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정리하면 파라스터널 롱, 파라스터널 숏, 에이프리컬 뷰, 서브코스탈 뷰를 우리가 영상을 다 한번 공부해보고요. 거기서 조금 더 M모드도 잘 그려보고 마이트 엠플로 뷰, 티슈도 플로 뷰, 그다음에 컬러까지 내보는 뷰를 해서 우리 일반 급여 청구할 수 있는 것 오늘 웬만하면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적용해 주신 이준호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5분 제작해 주셨네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세 분 강의해 주신 세 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스캔뿐만 아니라 평소에 환자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오픈해서 우리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상하복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 있습니까? 저희가 봤던 케이스가 조금 궁금하다든지 잘 안 잡히는 뷰가 있다든지 제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동안에 조기현 쌤한테 아까 브라인드 스폿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죠. 돔하고 S6하고 그 다음에 라테럴 마이팅하고 이제 그게를 잘 보는 뭐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그 리버 크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잘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힙 부위가 이제 라이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는 에피가스트림의 롱이튜디널 스캔으로 끝까지 이제 사라진 데까지 보고, 그리고 도움 부위도 이제 자세히 리버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관찰하는 걸 중요하고, 그리고 라이트 쪽에 있는 인테리어 팁 쪽이 이제 서포스타 스캔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내려가지고 사라지는 부위까지, 끝난 부위까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이어프래금 주위를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서포스타 스캔이나 이제 스트림의 트랜스퍼 스캔을 하더라도 보는 만큼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항상 없어지는 부위까지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라인드 스포츠의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계를 좀 인정해야 된다. 우리 전파로 끝까지 보지만 놓칠 수 있는 부위가 있다는 걸 항상 인정을 하고 적은 거 심스러우면 우리가 뭐 TP나 이런 거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는 브라인드 스포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충 보고 나면 브라인드 스포츠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조기현 선생님 말씀한 세 군데를 내가 오늘 봐야지 끝까지 보이는데, 이 노력을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우리가 덜 놓친다는 그런 뜻으로 맞습니다. 다른 분 혹시 뭐 질문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초음파 볼 때마다 속상한 게 그 서브코스탈 뷰에서 보면 이 콜론이 앞에 쭉 자리하고 있으면 리버가 서브코스탈 뷰가 거의 안 보입니다. 레프트로 보면 조금 보이고, 이런 사람들 아침 첫 환자를 만나면 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런 환자의 뷰를 좀 좋은 영상을 갖게 하는 혹시 뭐 팁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컬러는 치우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딴 거는 이제 압박하고 치우고 볼 수가 있는데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컬러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트랜스퍼스 컬러니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상복부 장기 앞쪽을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콜론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먼저 볼 때는 에피가스트룸은 그 레프트 사이드 쪽에 있는 리버는 무조건 18 포지션에서 다 봐야 됩니다. 거기서 무조건 다 본다고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서포스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콜론이 가리거나 하면은 서포스타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 일단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포기를 하고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포스타리 인터코스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터코스타에서 제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 기회가 되거든요. 랩들한테 데코피스 포지션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서포스타일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약간 장기가 좀 리버나 GB 같은 것들이 쳐지면서 좀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이제 립이 가리기 때문에 서브코스타를 보는데 그 한 단계 위에 인터코스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 그 위에까지, 물론 좀 더 올라가 버리면 그 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부위에 이제 립 사이를 끼워가지고 최대한 이제 필팅을 해서 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혹시 조경 원장님 그 이자에 안착을 하지는 않습니까? 한자를 안 쳤어요? 예, 예. 이자가 일본 그 식당에 가면 아. 안착 이자. 프랑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오랜 시간 견디도 힘들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혹시 뭐 또 플로어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우선 두 번째 예. 갑상선 제동에 갈까요? 예. 우리 그 김한별 선생님, 갑상선 경동맥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많지 싶은데요. 갑상선 관심이 많은 분은 그러면 질문 나올 때까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KT라드 2021년하고 KT라드 2016하고의 차이점이 타이어스가 이제 그 사실 옛날에는 그 ATA랑 이런 그 미국 갑상선 학회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다가 이제 그 한국 쪽에 이제 그 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결절의 분류가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실제로 다른 ACR 뭐 타이어스 아니면 ATA 뭐 타이어스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특별한 차이가 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 타이어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그 결절의 그 크기에 따른 그 FNA의 인디케이션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결절들이 생각보다 사이즈에 의한 그 말리그너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0.5cm씩 조금씩 더 커졌고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K-타이어스 5 같은 그 서스피셔스 모듈은 이제 0.5cm가 넘더라도 그 셀렉티브하게 이제 그 주요 장기들 리퍼런트 라인저라든지 트라케아라든지 크로노페로티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 FNA를 하라 하는 것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반면에 이제 K-타이어스 4, 3, 2에서는 0.5cm 정도씩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에 의한 그 FNA 가이드라인이 좀 밀렸고 그리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꼭 터키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펑티트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용어로 지금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게 대체적인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플로이 질문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갑상선 선생님들이 진단의 어려움이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플로이드 크리스탈하고 판별점이 있어요. 그 플로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코가 그 이렇게 번지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메테일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별똥별 같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 에코가 이렇게 분산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 하이퍼에코를 하고 반면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1mm 미만의 석회화를 보통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런 부분들이 에코의 후방 음영의 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결절 안에서 공포하는 것들이 보이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그 결절이 이제 서스피셔스 노즐인데 마진이 아주 이레귤러한 경우에는 그 결절의 그 마진이 잘 안 보이는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만 이제 실질에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가끔 FNA를 하면은 그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꼭 딱 결절 안에만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그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무스의 시크니스를 두꺼워져 있다고 할 때 8mm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김홍쌤 어떻습니까? 5mm로 전에는 우리 5mm로 많이 했었죠. 네, 2.5mm 뭐 플러스 마이너스 0.몇 mm 정도가 정상 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뭐 5mm, 8mm 저는 8mm라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5mm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5mm 정도가 5mm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이타라는 게 사실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갑상선이 꼭 그
좀 큰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두껍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 과연 이 사이즈만 가지고 고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 thickness가 무역 같은 경우에도 1.5cm, 1.6cm라고는 얘기하지만 훨씬 더 큰데도 이게 고이터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에코를 끼고 있는 갑상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이터라는 게 이제 좀 비대하다는 그냥 사이즈의 크라이테리아만 적용하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플로우, 그 사이로이드 파렌카이말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느냐, 증가되어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컬러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 슈피르사리달 아테리 벨로시티와 그 플로우 증가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는지. 지금 진짜로 너무 주관적이라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측정을 하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개인을 너무 높여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 하이퍼바스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도플러를 잡을 때 개인을 25, 27 이상은 잘 높이지 않습니다. 너무 높여버리면 전체적으로 하이퍼바스큘라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바스큘라이트는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레이브스 병의 진단 기준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큘라이트가 증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정도, 고이터라든지 다른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코릴레이션 다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스큘라이티 하나만 가지고 뭐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 TFT나 다른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보조적인 수단이.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질문 있습니까? 플로어 질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청중 중에서 지금 심장 초음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강의도 듣고 오늘 행동을 하시니까 많지는 않네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측정할 것도 많고, 아마 또 데이터 결과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강의 듣고 이제 참여하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우리 총파에 보면 페리카디얼 리퓨전이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그냥 두고 봐도 될 것이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의미 있게 스타디를 더 진행하는 건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 페리카디오 이퓨전이 눈에 보이면 일단 의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페리카디오 이퓨전하고 페리카디알 팻을 구분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리카디오 이퓨전이 있다고 이제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요. 받아보면 페리카디알 팻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오 이퓨전 눈에 보이면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학 상급병원에 보내냐 이제 그런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만약에 하시는 거라면, 이제 RA에 콜랩스가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호흡에 따라서 플로우의 변화를 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우리 의견에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RA가 콜랩스가 될 정도의 양이면 대학병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보십니다. 이 파라스터널 용액시스비에서 인터벤트리컬 septum을 호리전탈하게 유지해야지 우리가 측정할 때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데, 해보면 버티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프로브를 어떻게 조작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호리전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케이스에 따라 또 다른가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파라스턴 롱엑시스 뷰에서 이제 에모드를 그을 때 그게 이제 일부에 퍼펜디큘러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항상 핸즈온 할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프로브를 늑간을 좀 많이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늑간을 한 단계 더 올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숨을 끝까지 내쉬게 하면 그러면 이제 심장이 드러나거든요. 환자분 풀 익스프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늑간을 한 단계 올려서 잡으면 조금 더 심장이 눕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핸즈온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런 총파 모임을 우리 영남인상 총파학회 연구회하고 우리 대구 은행과 사이 같이 하는데 저희 영남인상 총파학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날은 우리 김일봉 내과 의원 6층에서 항상 모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누구든지 나오셔서 강의 듣고 뭐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견생이 어릴 때 제가 같이 하석해서 지금은 회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한별 쌤이나 황세진처럼 젊은 쌤들,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할 쌤들을 우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면 2년쯤 뒤에는 여러분도 강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총파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떠먹여주는 총파 교실인 것 같습니다. 강의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는데 여러분도 오늘 공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